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일본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합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6일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당선인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특사로서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 대응을 포함한 지역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은 불가피하다라며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윤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권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경 보수파의 반발을 우려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오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보낸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 집권 초기에 강력한 반부패 사정을 이끈 정권의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68세가 되면 은퇴한다는 중국 공산당 규정에 따라 2017년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최측근이자 최고 지도부에 이어 사실상 서열파리로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간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부총리급 인사를 파견하던 중국으로서는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고위급 인사인 왕 부주석을 보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의 우호 협력이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정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가 방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를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 의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 의원, 토드 김 법무부 차관보 등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별도의 외교사절 없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한국이 참여한 것에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현지를 시찰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자민당의 의원 연맹 간부 20명은 전날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 사도광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날 시찰에는 연맹 회장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 시바야마 마사이코 전 문부과학상 등이 참여했습니다. 나카소네 전 외무상은 시찰 후 기자들에게 전통적 기술로 고품질의 금을 대량으로 장기간 만든 것은 경탄할 만합니다. 어떻게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는 선거가 있는 한,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인 만큼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굳이 한국에 우리가 왜 찾아가야 하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어 그 와중에 사도광산 시찰 등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살펴볼 때 일본 내 진보 지지자들도 기시다 총리의 줏대 없는 외교 추진에 어디까지 추락할까 깊이 우려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건전한 관계라고 한다면 절대 허물기식 해결 같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도 언제든지 쉽게 뒤집히는 상황에 덮게 돼버립니다. 다케시마 문제 등을 양국에서 미뤄온 결과가 지금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미뤄두기만 해서는 결국 한국 측이 언제든지 반일에 이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최악이라는 지금의 상황이 비로소 모든 것을 정상화할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흐지부지하면 뒷세대의 책임 전가 및 뒷바라지를 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려 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한일 문제, 아직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크다. 문제라는 것이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게
국제적인 성의를 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간단한 것조차 행하지 않는 나라이니 이젠 그 나라의 이름만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대와는 사귀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이런 나라인데도 그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외교니 어쩔 수 없다라니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다.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도 외교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 천박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지난번 특사 파견에서도 저쪽은 한일 간 협력만 말하고 있어 진정으로 사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한국 측이 국제법에 따라 문 정권이 자행해온 불합리한 폭거를 바로잡아야 일본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그들이 천명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임시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건전한 관계였던 적이 있는가? 그런 애매한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한국 측의 과거 정권도 인정하고 있던 징용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범위에서 일본 측은 이미 지불을 완료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한국 내 삼권 분립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 한국 정부가 독립국으로서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는 얘기. 다만 일본 측도 징용권 이외에도 수많은 적대적 행위를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위는 최소한으로 줄인 것인데도 그들은 그저 각각의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기시다 정권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만 단순한 대응인 걸까요? 아니면 아베 간 정권에 대한 대항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야시 외상은 아베와 같은 야마구치 출신으로 상당히 아베에게 적대감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외상으로서의 대응을 봐도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기는커녕 일본 국익을 고려할 때 좋게 평가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작정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초대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초대할 타이밍이 아니지 않을까 싶다. 성과만 생각해 너무 서두르지 않았을까? 뭐 지금 시기에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을 테니 어쩔 수 없을지도. 우선은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서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최소한 그것에 대한 사과가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이다. 레이저 조사나 천황사제 같은 것은 반드시 그들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다. 위안부, 징용공은 저쪽 국내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관계를 정상화할지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그 나라에게는 이 결정도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 나라에게 해결책은 그쪽이 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해줬으면 한다. 여기서 이상한 양보를 한다면 다음 선거는 국민이나 유신의 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처사에 관해서는 아베, 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더 해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1년의 반일 폭거에 대한 사과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허물없이 먼저 한국에 양보하려 한다면 그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어쩌면 기시다 정권이 이를 경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그런 사소한 것들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거론하지 않을 뿐 한국의 협정 위반 상황을 폭거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을 곁눈질로 관계 개선이라 칭하며 할 필요 없는 양보를 거듭하고 이것마저 국비를 또 헛되이 투입하려 한다면 납세자로서도 좌시할 수 없게 됩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